다음은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이럴 때 이 정비 사업, 이 정비 계획, 그러니까 사업 계획, 요게 이제 그 할 때 이제 특히 가장 사업성에 영향이 미치는 게 정비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부 체납. 이 기반시설 기부 체납 부분은 제가 뭐 많은 그동안 연구 논문이나 또 정부나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나 각 이렇게 지자체 자문하고 할 때마다 너무나 과도한 기부 체납이 이 사업성을 줄이고 그래서 특히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최근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래도 이게 사업성이 좀 나아져서 사업이 되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그랬을 때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경우 물론 이제 경기나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의 이 소위 말해서 뉴타운 재정비 촉진 사업들의 이 촉진 구역이 말하자면 뉴타운 구역이 거의 가만 50% 이상이 해지됐지 않았습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택 결국은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업을 그 종전부터 나름대로 이 사업성이 있게 만들어줘서 이게 사업이 되게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계속 이어줬다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총량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니까 다시 말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 수요는 대개 어디 있겠습니까? 도심에 있는 거죠. 왜 도심일까요? 당연히 거기에 산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동안 뭐 20여 년 동안 계속 줄곧 주장했던 게 저의 생각이고 이제서야 이제 서울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도 주택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한 걸 알고 여러 이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조합에 너무 사업성이 없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너무나 과도하게 정비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51조입니다. 51조의 규정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과 관련해서 이 반드시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그게 돼 있어요. 정비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부담 원칙이라든가 그런 수준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 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운영 기준 범위에서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사업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그 기준을 즉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 기부 체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 사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51조 3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제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을 우리 현행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5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토지 이용 계획, 이게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건축물 이 배치 계획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거기에 보면 용적률 뭐 물론 이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용적률에 관한 건축 계획은 별도로 있고 건축물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 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설치 계획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주민들의 이주가 매우 중요하죠.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2,000세대 이상의 만약에 그 이주가 시작되면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이제 이주와 입주 이런 거를 계산해서 2,000세대 이상이 만약에 그런 갭이 생기면 이주를 못하도록 이주에 대한 시기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문제, 또 이주 대책 문제, 그런 계획이 반드시 사업 시행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뭐 가로등 설치라든가 또 텔레비전, 이게 폐쇄로 이런 설치, 즉 다시 말해서 범죄 예방 대책도 수립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그리고 특히 임대주택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임대주택 건설 계획. 물론 이때는 이제 이 재건축의 경우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상한선이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이 도시계획 조례상 이 용도지역, 예를 들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그죠?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이 있죠. 거의 50% 정도 국토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상한 용적률보다 50% 낮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50% 범위 내에서 재건축의 경우는 이제 상한선까지 하면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는 대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재건축의 경우 250%입니다, 대개. 그래서 249점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행령 그 별표, 다시 국토법 시행령 별표의 상한선인 300%, 다시 말해 50% 올리면 늘어난 용적률의 50%인 그 반을 임대주택, 다시 말해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라고 하죠.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상 설치되는 그런 총 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이것은 이제 현행 도시정법 제10조의 임대주택 그 규정이 있죠. 거기에 따른 총 세대수와 그리고 조례로 이제 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20% 정도 됩니다. 현재. 그리고 총 세대수뿐만 아니라 세대수가 20%예요. 그러니까 1000세대의 경우는 200세대를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이게 너무나 이제 작은 평수로 지어버리면 너무나 극소형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적 또한 그 범위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 그 사업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계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그 부분의 경우는 이제 뒤에 54조의 도시정법 54조 제4항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 계획, 이건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 비율입니다. 그 부분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제10조는 이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인데 이거는 재개발에 해당되는 거고, 제54조 사항은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뒤에는 재건축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상 총 건립 세대수의 20%, 그리고 재건축의 임대주택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국토법 시행령 상한선에 그까지 이제 용적률을 완화해 줬을 때 50%입니다. 그것은 뭐 조합에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그거는 300% 정도니까 3종 일반 주거지인 경우, 그러면 대개 그게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대개 다 받습니다. 그러면 299점 몇 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겠죠. 자, 이렇게 소형평형 건설 계획이죠. 소형평형은 곧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즉 재건축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소형평형이라는 것은 소형평형의 건설 계획, 이게 바로 재건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전부 사업계획서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 서류에 전부 다 이게 서류이다.
서류이다.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위 옛날 이게 이제 그 10년이었다가 8년으로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 이게 이제 있었는데 또는 이제 임대관리 위탁주택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또 인센티브를 더 줘요. 50%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또 건설 계획이 또 사업 시행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의 당연히 높이나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계획 그게 들어가고 또 이제 건축물을 구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하면 이 철거에 대한 폐기물, 하여튼 정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까다롭긴 한데요. 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 이게 이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게 교육환경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환경계획을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부터가 아니라 유치원부터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이제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그냥 보육시설이죠.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 환경 보호 계획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 이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간혹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공공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또 얘기 나오니까 만약 이렇게 이제 그럴 경우 이것은 이제 시행 규정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LH, 뭐 사회적 물의도 많이 빚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LH나 SH가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좀 더 공공 시행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행 규정을 작성하는 겁니다. 시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행 규정을 작성할 때는 이제 똑같이 이런 정비 사업의 종류나 명칭, 그리고 정비 사업의 시행 연도, 시행 방법,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회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권리 의무, 그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동 이용 시설의 부담 문제,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공람하고 이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 그리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이 권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 방법,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가 이 청산 이런 것들, 그리고 시행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 어떤 절차라든가 변경, 다음 사업 시행 계획서의 변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이제 조합이 아니니까 공공 방식은 조합 방식이 아니어서 이제 주민 대표회의를 만들어서 그런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용적률 완화라 이제 또는 이제 소형주택 의무 건설, 소형주택 건설 비율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합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쭉 설명을 뒤에 법률에 쭉 있어요. 이럴 그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용적률 상한까지 이제 건축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그 정비 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각 용도 지역별로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2종인 경우는 200%,
3종인 경우는 250% 이렇게 서울시 조례상 대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에 보면 이제 그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어요. 각 용도 지역별로 이런 이제 시행령의 구체적인 별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한선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이라는 것은 대개 수도권을 말하는 거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물론 이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뭐 군들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인천시에 광역시에도 보면 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는 말고 어쨌든 이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정비 사업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78조 국토법 78조가 이제 용도지역 부분이에요. 그 규정인데 이 7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 그걸 한정한단 말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이제 용적률 상한 내용이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물론 이제 전용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 1,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이 있죠. 이런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용적률 상한까지 걸쭉할 수 있는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물론 이제 시도 조례로 물론 시도 조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완화하는 걸로 정하면 또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